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지금 40대 초반에 아이가 둘이나 있는 엄마예요. 얼마 전에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중 한 친구가 해주었던 사연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나간 일들이라 허심탄회하게 되짚어서 꺼내어 말한다고는 했는데 그때 당시는 참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이름은 김선자입니다. 선자에게는 저희 친구들끼리도 다 알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착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선자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반해서 결혼까지 생각하던 중이었죠. 선자의 남자친구도 선자만큼이나 선자를 아꼈어요. 사귄 지는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도 서로가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가 평생을 두고 끊지 못할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하늘도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늘 말했어요. 양가의 부모님도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견례까지 갔었고 상견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선자는 지금도 그때의 일이 악몽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의 충격은 오래도록 힘들게 기억에 남았다고 했어요. 상견례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선자의 가족들 앞에 나타난 선자인 남자친구 어머니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선자 예비 시어머니가 선자 엄마를 보면서 바로 이름을 불렀다네요. 경숙이 아니냐? 경숙이 맞지? 그러자 선자 엄마도 놀라서 말도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만 감싸고 쩔쩔맸다고 했어요. 네가 여기에? 어떻게? 세상에, 네가 선자 엄마였어? 내가 기가 막히네.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냐?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선자의 예비 시어머니 모습에 엄청 당황을 했다고 했어요. 당황하기는 선자의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여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대요. 엄마, 장모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왜 그래요? 소리 좀 낮춰요.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선자야, 네 엄마가 중졸이란 사실을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니? 네? 우리 엄마가 중졸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정규 4년제 대졸에다 대학원까지 나오셨어요. 그러자 자리에 앉지도 않으신 채로 우습다며 비웃더라네요. 정말 웃긴다. 어떻게 4년제 대졸에다 대학원졸로 변신을 했을까? 이제는 아주 자기 딸한테도 사기를 치고 사나 보네. 아이고, 기가 막힌다. 그렇게 상견례장에서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는데도 선자의 엄마는 꿀먹은 벙어리인 양 낯빛이 하얘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선자의 아버지가 나서서 말씀을 하셨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진정하시지요.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차분히 말씀을 하십시다. 저는 선자 애비 되는 사람이 올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자의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해드리자 선자의 남자친구 아버지도 예비 시어머니께 진정하라며 자리에 앉도록 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영거퍼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이 결혼은 안 됩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비행 청소년으로 이름을 날리던 양아치 딸을 제가 며느리로 삼겠어요. 그 말에도 선자의 엄마는 아무 대꾸도 없이 가만히 있더랍니다. 뭔지 귀가 찬뜩 죽어서 겁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대요.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하다니 선자도 이쯤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말씀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따 대고 함부로 비행 청소년이니 양아치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선자한테 그러더래요. 딱 누구 딸 아니랄까봐 닮았네. 네 엄마는 반에서 꼴등을 맡아놓고 했었고 학교에서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녔던 골칫덩어리였어. 위아래도 없이 선생님들한테 대들긴 하고 그래서 퇴학당했다. 그런데 버젓이 4년제 대졸에다 대학원 졸이라고 둔갑했어. 내 눈을 못 속이지. 얼척없네. 그러면서 더 이상 볼 것도 말 것도 없다며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견례장에 남겨진 선자의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무슨 말이야? 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 우식이 엄마가 하는 말이 맞아? 선자의 아버지도 선자의 엄마에게 계속 무슨 일이냐며 따져 묻기만 했대요. 그랬더니 선자의 엄마가 그러셨대요. 내가 퇴학당한 건 맞는데 그게 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서서 그렇게 된 거야. 그 뒤로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했다.
중졸은 아니야.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선자는 그런 엄마한테 따져 물었대요. 우식 씨 엄마가 저러고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왜 퇴학당한 얘기는 한 번을 안 했어?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자랑하니? 내가 집이 가난해서 운동을 하던 때라 맨날 연습한다고 수업도 빠지기 일쑤고 공부는 등한시 했었다. 그래서 꼴등도 한 적도 있었지만 맨날 꼴등만 한 건 아니야. 그러다가 선자 엄마가 억울하다며 울며불며 해준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공부도 못해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다 나를 무시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친구들 간의 쌈박질에 말리려고 달려든 건데 어떻게 나를 가해자로 몰아서 퇴학까지 시켰겠니? 선자는 선자의 엄마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속 터지고 열불이 났다고 했어요. 엄마, 바보 아니야? 그 말을 이제 와서 한다는들 누가 믿는다고 그래? 오죽 우식 씨 엄마가 저렇게 엄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때 왜 아니라고 똑 부러지게 못했어? 진이는 그때 실장이었어. 내 말은 믿지 않고 담임 말만 믿었지 뭐냐?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 그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는데 공부도 신경도 안 쓰고 퇴학을 당해도 뭐라 잡스런 소리도 안 날 것 같은 나를 잡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담임한테 따지고 되들었는데 그걸 그렇게 10분 활용해서 못돼 먹은 양아치처럼 몰아세웠지 뭐냐. 그래서 다른 애가 져야 할 누명까지 다 뒤집어 쓰고 퇴학 당한 거야. 선자는 그때 미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선자의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고 선자의 엄마의 말이 진짜로 진실인지 아닌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했어요. 선자 엄마는 그때 그 억울한 심정을 아무리 호소해봤자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비난만 쏟아지는 통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세상의 명함을 알게 되었고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짓밟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며 유서까지 쓰고 결백을 입증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의 유서를 일기장 형식으로 써내려갔다가 찢어버리곤 했대요. 하지만 그렇다 한들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던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겠냐 싶었다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서 이처럼 허망하게 무시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는 취급은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선자는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왜 바보같이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퇴학까지 당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었어요. 절대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선자 엄마가 그러셨대요.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이 세상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 그저 여러 사람이 떠들어대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이건 진짜 세상이 아닐 거라고 믿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니.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것을 외칠 시간에 내가 좀 더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빨랐으니까. 그 덕분에 선자의 어머니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생겼고 그로 인해 감히 꿈도 못 꿀 대학교에도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선자의 어머니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현재는 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셨어요. 중졸이라고 단정짓고하는 터무니없는 말에는 정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비 시댁으로 쫓아가서 따져 물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중졸이라고 하셨는데 감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짓나요? 제 엄마는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 교수로 재직 중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식 씨 어머니는 고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가 따로 없는데 너는 네 엄마 말을 믿냐? 그래도 딸한테는 곧 죽어도 자기 한 짓은 감추고 싶겠지, 안 그러겠니? 교수? 요새는 교수도 돈 주고 사니? 사기를 치려면 무엇인들 못하겠니? 재수없으니까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라. 선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다만 중졸인 주제에도 무슨 수완이 좋아서 과거를 찰도 덮어버리고 가짜인기 교수로 황골 탈퇴가 되었는지 그 능력이 놀랍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오물을 한순간에 뒤집어 쓴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억울했고 분했다고 했어요.
이 정도라서 결혼은 진작에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해서 헤어지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선자의 남자친구는 헤어질 수 없다며 시간을 두고 기다리자고 하더래요. 그런지 서너 달이 지나서 선자의 남자친구 어머니가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로는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는데 선자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잘 있었니? 네 엄마도 잘 계시냐? 무슨 일이세요? 마음에도 없는 안부 전화를 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건 아닐 테고요. 말씀하세요. 너무 건방 떨지 마라. 내가 네 엄마를 과거를 들켰다고 해서 나를 마냥 나쁘게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내 잘못이냐? 그건 됐고 너네 둘이 결혼해라. 단 조건이 있어. 그래서 선자가 코웃음침에 한마디 하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우식 씨랑 결혼할 생각은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자 선자의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랍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부탁했어. 우이가 사고 쳐서 임신을 해서 곧 아기 낳을 건데 우리가 키워주면 결혼을 허락하시겠대. 그리고 다른 남자와 선을 봐서 처녀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을 시킨다고 하더라네요. 선자는 그때 잘 됐다 싶었대요. 드디어 받은 대로 돌려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예비 시누이가 새로 사귈 집안의 남자에 대해서 물었더니 자세히 알려주면서 선자의 남자친구는 통사정을 하더래요. 엄마가 나한테 빌기까지 하셨어. 우리의 인생이 달리 문제라고.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끝장이라고 말이지. 그래서 네가 낳은 아이처럼 해달래. 우식 씨는 선자에게 비밀리 임신을 해서 낳은 것처럼 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에 결혼식 올리자고 제의했다고 했어요. 선자 예비 시누이라는 여자는 명문대를 나온 데다가 미모도 뛰어나서 일찌감치 재력이나 권력 있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려고 공을 들이고 있었다고 했대요. 하지만 선자가 단칼에 거절을 하자 급해진 우식 씨 어머니가 직접 선자네 집으로 찾아왔더랍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내버려 뒀더니 가지 않고 버티길래 할 말만 하고 가라고 했더니 선자 엄마의 손을 잡고 통사정을 하더라네요. 내가 그때는 미안했어. 내가 지금 경숙이 네 말을 들어보니까 대체나 네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았겠더라. 내가 미안해. 우리가 학생인 주제에 선생님 하는 말이 하늘인 것처럼 알고 있었던 때인데 뭘 알았겠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가해자는 따로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어. 그 애가 나중에 학폭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 대학 입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학에 관심도 없는 너한테 가해자로 몰고 갔다고 말이야. 내가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하지만 선자는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또 얼마나 자기 딸의 진 죄를 선자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나중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일이 생긴다면 분명히 선자에게 다 뒤집어 씌울 게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호기 좋게 결혼을 반대한다며 큰 난리를 치더니 남의 자식을 키워서까지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제가 차갑게 거절을 하자 그랬어요. 선자야, 내가 미안하니까 대신에 너희들 신혼집이며 결혼식 비용 다 내가 대겠다. 그리고 미리 사과한다는 의미로 네 통장에 돈 좀 넣어뒀다. 이건 아무 조건 없이 사과의 의미로 주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제가 우식 씨랑 결혼을 할 거란 기대는 마세요. 물론 돈으로라도 그동안 우식 씨 어머니가 제 엄마한테 한 무례를 용서받고 싶으시다면 그건 받도록 하죠.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도로 달라고 하진 마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걱정 마라. 그렇게 비굴하게 돈으로 환심을 사려고 예의를 쓰는 모양새가 상당히 급해 보였어요. 우이가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더 다급해진 모습이었죠. 그래, 두고 보자 했습니다. 선자는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종일관했음에도 우식 씨와 우식 씨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출산을 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우이는 그 태단하다는 집안과 혼담이 오고 갔다고 했어요. 재력 있는 집안의 검사였으니 환장하고 우식 씨 어머니가 달려든 셈이었죠.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집안은 어떤 집안인데 뒷조사도 하지 않고 혼사를 진행을 하겠어요. 그런 거 선수들인데 그저 순진하게 말하는 대로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해요. 결국은 괘씸죄에 걸려들어서 집안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습니다. 우식 씨 아버지 회사까지 탈탈 털려서 공중분해가 되었고 우이가 다니던 직장까지 까여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우식 씨 어머니가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다는데 까도 까도 계속 죄가 나와서
딸과 함께 콩밥을 꽤나 많이 먹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우식 씨만 혼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선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참 세상 일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